안녕하십니까. 가해행 안호행리 양교수입니다. 지금 방금 일어났습니다. 지금 시간이 7시 좀 넘었네요. 방금 일어났고 세수도 안 했어요. 양치는 했습니다. 제가 일어나서 어떻든 저쨌든 양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 한 잔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담배도 하나 피고, 그냥 빈속에 담배 피진 않습니다. 이것도 유튜브에서 배운 거죠. 왜 지금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한번 영상을 찍냐면요, 인간은 이제 제 기분이 완전히 지금 다운됐을 때예요. 기분이 완전히 다운돼 가지고 지금 이런 순간은 자신감이든 뭐든 다 이제 다운돼 있죠. 그냥 그게 인간인 것 같아요. 하루를 살다 보면은 굉장히 그 자신감이 떨어질 때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불안이 약간 엄습해 올 때도 있고, 그게 인간 본성 같아요. 옛날 같으면은 굉장히 막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런 불안감이 와가지고, 만약에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술 많이 먹었다면은, 어제 캔맥주 한 모금 먹었거든요. 진짜 캔맥주 하나면은 한 진짜 3분의 1이나 먹었나. 만약에 제가 어제 같은 날 이 상태였는데 술을 많이 먹었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다운됐을 거예요. 그 불안감도 더 커졌을 것이고, 반성도. 이런 경우는 이제 후회란 말을 써도 되죠. 저는 후회란 말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어제 이렇게 다운된 상태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술 많이 먹은 날은 정말 몸이 굉장히 몸도 안 좋아요. 그때는 더더욱 그렇죠. 혼자, 제가 68년생인데 혼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오늘 이렇게 어느 순간이 이렇게 그럴 때가 와요. 근데 저만 오는 게 아니라 이 영상을 찍는 이유도 모든 인간은 다 온다고 생각해요. 궁금할 때가 있어요. 제가 뭐가 궁금하냐면, 뭐 진짜 위대한 성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심지어 부처님도 그 깨달아가는 과정에서는 저처럼 불안을 느끼지 않았을까? 약간 궁금해요, 사실은. 그 교황님도 때로는 불안을 느끼지 않을까? 뭐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느낀다고 생각해요. 그 인간이 그걸 속마음을 완전히 얘기했을 때는 그런다고 봐요. 근데 다행히 또 제가 십몇 년 동안 계속 좋은 강의, 제가 유튜브 웬만한 강의 다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애터미를 놨는데 애터미 강의를, 그 이성현 박사님 강의를 진짜 뭐 그대로 허락을 할 정도로 제가 수백 번, 수천 번 들은 것 같으니까, 저는 꽂히면 그 강의를, 그 책을 달달 그냥 듣고 봅니다. 보면은 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불안이 엄습해오고 몸이 어딘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아마 누구나 그럴 거예요. 그때는 저는 가만히 그냥 누워 있어요. 지금도 그냥 이렇게 일어나자마자 하는 상황에서는 있으면은, 그냥 그걸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지금은 불안이 약간 우세한
엄습해오는 시간 타임이구나. 아, 지금은 좀 그런 시간이구나 하면은 그게 한 5분 10분이고 이렇게 가만히 누워 있어요. 때로는 이게 내 운명인가 보다. 아, 그래, 니네가 마음대로 해봐라 한번. 그 받아 발음 연습해야 돼요. 받아들이면은 애들이 재미없나 봐요. 지금 제가 느낀 건데 이 불안이라는 애도 불안이 저를 찾아왔잖아요. 이제 약 올리려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벌벌 떨어야 되는데 그걸 온전히 받아들이니까 애들이 재미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걔 목적은 양기수가 막 떨고 걱정하고 그래야 지들이 살아있는 불안이라는 놈이 살아있는 그 맛으로 걔는 살아가는데 얘가 불안한 건 맞는데 그냥 덤덤히 그냥 누워서 그냥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 니네가 지금은 니네가 판치는 시간인가 보다. 니네가 왔구나. 그래, 니네 맘대로 한번 해봐라. 내가 받아들이마. 내 그게 운명이라면 어쩔 수 없다. 내가 신이 아닌 이상. 그러면은 신기하게도 걔들이 금방 가요. 그 제가 많이 느낀 거예요. 사실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고 뭐 새벽에 일어나다 보면은 아마 제가 느끼면 다 느꼈을 거라서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재미없나 봐. 걔들이 가고 다시 또 자신감이 불안이 가면 남는 건 자신감이라 이제 불안이 가버렸으니까 또 그래 인생 뭐해서 웃고 살자. 웃다 보면은 지금도 제가 말씀드리다가 약간 더 다운됐는데 이제 얘기 오고 또 웃고 무조건 웃어야 되는 거. 웃다 보면은 기분이 좀 밝아지더라고요. 나아져요. 그러니까 이런 강의나 책에서 말하잖아요. 무조건 걸어라. 걷다 보면은 기분이 풀리고 내가 왜 걷는지 이유를 알고 제가 저는 사실은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제가 다 경험한 거예요. 그게 제 강점 같아요. 제가 옛날에 화장품 팔았다고 영상에 올렸는데 저는 뚜벅이인데 무조건 나가요. 집에 거의 안 있어요. 나가면은 그냥 막연히 나가면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거의 매일 그래요. 그러면 그냥 집에서 부천역까지 걸어가요. 걷고 거기서도 또 어디로 가야지 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좀 앉아 있기도 하고 요즘에는 이제 커피숍 가서 한두 시간 멍 때리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길이 보이더라고요. 아, 오늘은 어디로 가야겠다. 오늘은 인천으로 가야겠다. 뭐 이렇게 대부분 인천 부천에서만 있으니까 저는 서울 가면은 뭐 부산 가면은 오피스텔 한 채 팔 수 있어도 가지 않는 쪽을 선택을 해요. 왜냐면 저는 제 철학이 뭐냐면은 제가 멀리 사는 사람한테는 부탁하지 않습니다. 웬만한 사이 아니고서는 그 사람이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 제가 좀 안 찾아뵙고 좀 그래도 뭐 그동안에 끈끈한 사이면은 뭐 부탁을 하는데 아니면 권하는데 질리더라고요. 멀리 사는 사람한테 제가 뭘 부탁하고 관리해 주겠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하다. 인간은 불가능해요. 사실 저고 한 2시간 넘어서 거기 사는 사람한테 제가 뭘 관리하겠다. 모든 웬만한 영업사원들이 그래요. 멀리까지 찾아가서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물론 그런 사람 아닐 수 있어요. 근데 힘들어요. 멀면은 관리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제가 사는 곳에서 가까운 사람 위주로 제가 영업을 해요. 그래야 제가 뭐 관리가 되거든요. 영업은 저는 별다른 거 아니라고 봐요. 제가 언제라도 쉽게 만날 수 있는데 5분 10분 내에 만날 수 있는 사람들, 그분들이 최고의 영업 대상이고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는, 제가 주고 싶어도 뭔가 이렇게 도움을 주고 싶어도 멀리 떨어진 사람은 힘들더라고요. 아무튼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나온지는 모르겠는데, 기분이 다운될 때 인간은 하루에 반드시 와요. 그걸 갖다가 그 기분 다운된 거에서 자신감이 없는 그 상태를 저 같은 경우는 한 5분이면 없어져요. 걔들이 그 걱정이란 애들, 두려움이란 애들이 누구한테나 찾아가요. 그러면 온전히 그걸 받아들여. 그래, 니네가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니네가 온 타임이구나. 그래, 그러니 그렇구나. 그래, 니네 한번 놀아봐라. 그러면 걔들은 재미를 잃어요. 제가 많이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왔다고 막 벌벌 떨 필요는 없어요. 인간은 언젠가 한 번은 죽어요. 그건 진리잖아요, 진리. 한 번은 죽는데 언제, 누구든지 죽을 때는 약간 아쉬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지금은 영혼의 세계를 이렇게 제가 유튜브 강의를 듣다 보니까 죽음은 그 평행우주라고 하죠. 죽음은 지구에서의 역할을 마치고 진짜로 큰 물, 우주에서의 역할이 시작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누가 먼저 가든 먼저 간 사람이 기다리고 다시 만난다. 물론 이 말이 뭐 맞다 틀리다는 말은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신건강이 좋고,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이다. 그리고 사실 죽음이란 말, 뭐 이런 단어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신이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그런 의문을 많이 품었고 옛날에, 지금 결론을 내렸는데, 제가 출근하고 이런 걸 제 맘대로 하거든요. 웬만하면 저는 뭐 자고 싶으면 12시 1시까지 자고 그냥 하루 종일 자고 안 나갈 때도 있고, 제 마음이에요. 왜냐면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을 때 해야지. 저는 항상 그 자발적, 제가 네이버 안호행지에다가 지금 몇 년째 그 글을 올리는데, 그 글 주제가 자발적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주체성, 주체력, 뭐 자발 다 비슷한 얘기인데, 그렇게 열정이 생길 때 일을 하루에 1시간을 하더라도 해야지. 무슨 뭐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데 그게 능률이 오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21세기라고 하나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최고의 지성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모든 정보도 그전 사람보다는 훨씬 많이 가지고 있고. 근데 9시 출근이든 아까 죽음이든 그걸 누가 만들었는가 과연. 그걸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옛날 저보다 좀 앞서간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 규칙이라는 것을. 물론 이제 법은 지켜야 돼요. 법은 지켜야 되는데 뭐 내가 굳이 뭐 나보다 못하다 잘났다를 떠나서 내 룰은 내가 만들면 되지 않는가. 그잖아요. 내가 사회적인 법이 아니고 그냥 도덕도 아니지. 어쨌든 9시 출근이든 이런 단어들을 인간이 만든 거란 말이에요. 어떤 그 인간이든 저 인간이든. 근데 그걸 갖다가 내가 따를 필요가 있나. 이게 내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뭐
진짜 신이 만들었다면 그 인정이 되지만은 지금까지 신이 만들었다는 뭐 증거도 없고 어쨌든 새로운 규칙, 새로운 규범은 인간이 만든 건 저는 확실해요. 지금 아홉시군이란 단어가 나온 지가 한 100년 된 우리가 근대화 하면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뭐 조선시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된지는. 근데 그런 걸 굳이 제가 지킬 필요는 없다. 일은 하고 싶을 때 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것은 자발적. 그리고 인생은 생각이 전부다. 양자분리학이 뭐 생각이 현실로 된다 뭐 이런 게 요즘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느낀 게 한번 아프면서 놀라면서 느낀 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 생각을 하고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또 말 길어져요. 말 길어져. 벌써 16분 됐어. 생각하고 일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청라 삼동을 영종도를 분양하면서 느낀 게 어떤 사람은 또 얘기하지만 그렇게 좀 니네가 다 살아 그러는데 참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은 이제 저 약 올리려고 이렇게 말하는 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전혀 약 올리지 않아요. 나름대로 저도 뭐 벌써 3, 40년 영업을 실전 영업을 한 사람이고 10년 넘게 이렇게 나름대로 돈을 잡는 사람인데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안쓰럽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기회가 찾아오는 거예요. 다 그 가치를 뭐 사람마다 다 알면은 다 생각하고 살면 다 뭐 서울대 나오면은 사실 옛날에 서울대 나온 사람들은 평생이 보장됐잖아요. 지금 서울대 나와서 평생 보장되진 않잖아요. 그전에는 그렇게 드물었는데 지금은 뭐 개나 소나 다 뭐 웬만한 대학 다 나오고. 근데 아무리 서울대 할아버지를 나와도 20대 이후에 뭐 책을 안 보면은 사회생활 하는데 힘들어요. 시행착오를 몸소 다 해야 책을 보는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시행착오를 할 걸 이러면 안 되는구나 책에서 미리 그냥 깨달아서 앉는 거죠. 어쨌든 이제 말하다 보면은 걷다 보면은 웃다 보면은 기분이 풀려요. 그게 인간이에요. 지금 이제 어제 기사 나왔더라고요. 오피스텔 일가 주택 1주택 있는 사람은 오피스텔 사도 완전히 다 빼버리겠다. 세금을 안 내게 하겠다. 뭐 그 뜻인 것 같은데 제가 어제 문자 보냈어요. 달도 차면 기울고 기운 다음에 다시 찬다. 그게 달하면은 다시 변화가 올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오피스텔 역세권 사놓아야 되거든. 소형 오히려 큰 거보다 소형. 그리고 말이 됩니까? 청라 삼동을 그게 하루에 완판이 안 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제 친척들 지금 많이 샀지만은 다 살 수는 없거든요. 뭐그 얘기는 이제 않겠습니다. 뭐 건설사가 다 가지고 있을 수 없듯이 7호선 하나만라도 사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풀밭인데 9호선도 들어가고 은행 본점이 일제로 명동에서 그 명동이 대한민국의 심장이잖아요. 거기 있던 은행 본점이 청라로 가요. 그 정보를 알아 7호선, 9호선, 뭐 제3연역교, 뭐 현대아산병원, 뭐 코스트코, 스타필드 그 은행이 뭡니까? 은행이 그 생각하면 돼. 지금부터 은행이 뭐는데 도대체? 은행이 뭐 자선사업가야?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죠. 정관을 가든지 말든지. 은행은 기업의 돈을 빌려주고 아니면 우리 개인한 돈을 빌려주고 이자로 먹고 사는 데가 은행이잖아요. 자기도 돈을 빌려와서 또 돈을 하는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노래방을 어디다 만들어요? 시골 논바닥에다 만들어요? 아니잖아요.
번화가에 맞네. 번화가, 역세권 이런 번화가.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이 많은데 돈이 들어올 때 거기다 은행을 만들 거 아니에요. 은행도 뭐 논바닥에 지금 은행 많이 없애잖아요. 뱅킹 많이 하니까 인터넷으로. 그 생각하면 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은행이 왜 청나라고 가? 근데 풀밭인데 풀한테 뭐 돈 내려려고 그거 아니잖아요. 뭐 자갈밭 현재 자갈밭인데 자갈들하고 돈 내려려고 그러면 생각하는 거예요. 은행이 왜 청나라고 가지? 왜 현대아산병원은 8만 평을 왜 청라에 짓는 거야? 서울에 짓지. 서울이 인구 훨씬 많은데 현재만 따지면은. 그리고 신세계 스타필드는 한번 가보세요. 청라 거 짓는데 풀밭이 풀밭 왜 지어? 이걸 생각하는 게 10년, 20년, 30년 이러는 것보다 더 나아요. 웬만한 사람한테는. 이 생각을 근데 지금 건설사가 웬만한 사람 다 건설사가 부도나고 힘들어요. 의리돼 있어. 아쉬워. 그냥 막 준단 말이에요. 할인도 하고.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그때 살 걸. 원래 미분양이 나중에 효자예요. 자식도 서울대 나온 놈보다도 중학교밖에 안 나온 애가 나중에 효도한대요. 왜 효도하냐? 서울대 나온 아들은 자기가 엄마 부모한 대우받는 게 당연해요. 저도 알아요. 애들이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간단하게도 안다고 하더라고요. 서울대 나온 아들은 자기가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걸 지들이 알고 있대요. 그 나이 때도. 근데 중학교 다니는 아들은 중학교 다니는 중학교밖에 안 나온 아들도 알고 있대요. 아, 나는 중학교밖에 안 나왔고 공부도 못했고 엄마한테 미움 받는 게 당연하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부모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가정교육이 중요한 건데 그 부모님이 서울대 다니는 학생이나 중학교 이제 형 동생이 뭐 쌍둥이가 아닌 이상은 형은 서울대 다니고 얘는 쉽게 얘기해서 무슨 저 지방대 다녀. 근데 그 부모가 그때 어떤 행동을 하느냐 똑같이 대해줘요. 똑같이 편견 없이 뭐 용돈도 뭐 10만원 10만원 똑같이 주고 똑같이 사랑을 베풀어요. 그러면 그 사람 두 명이 받아들이는 게 어떠냐면은 서울대생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지방대 다니는 그 동생이 부모한테 감사함을 느낀대요. 야, 내가 지방대 다니는데 부모님이 참 똑같이 대우를 해주는구나. 그래서 나중에 오히려 서울대 다니는 사람은 당연한 걸 느꼈고 지방대는 그때 그 고마움으로 부모님한테 효도한다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제 네이버 블로그 안우연기 글을 보시면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12시까지 이런 사람이 제일 못 산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스갯소리인데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은 가서 한 번씩 지인 만나보면 힘들대요. 저는 그 힘들다는 표현을 저는 안 써요. 부정적인 단어를 안 씁니다. 쓸 이유가 뭐 있어? 누가 뭐 힘들다 하면 오히려 저는 운 이런 걸 많이 믿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을 안 써요. 쓸 이유가 없으니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가다 만약에 내가 나무를 딱 쪘어. 방에서도 뭐 쪄가지고 뭐 순간에 아플 때 있잖아요. 그럼 저는 웃어버려요. 그냥 웃어. 상처 보고 그냥 웃어. 아니 솔직히 아파요. 아픈 거 똑같은데 옛날 같으면 도닦기 전에는 에이씨 막 이랬는데 지금은 뭐 물을 엎었든 물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먹다가 툭 쳐서 엎었어. 아 내가 청소할 시간이 상황이 뭐 있잖아. 청소할 때가 됐구나. 청소하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생각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이런 막내 우와 둘째 큰딸은 못 들어요. 큰딸은 무거워. 큰딸을 먼저 나가지고 많이 꽉 차 있어요. 얘들이 한
아마 100만 원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안에 보면은. 근데 저는 얘들한테 약속을 했어요. 영원히 내가 함께 할 거라고 얼마가 있든지. 그리고 얘들이 언젠가는 제 꿈에 나타날 것이다. 저쪽 보이죠? 큰 딸은 무거워요. 막내 둘째 꿈에 나타나서 저한테 대박을 안겨줄 것이다.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고, 제가 며칠 안 들으면 얘들 표정이 바뀌어 있어요. 표정이. 근데 지금 표정이 살아있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그걸 느껴요. 저는 길 가다가도 풀을 봐도 나무를 봐도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고. 그리고 실제 사람으로 인정을 해요. 그들이 날 쳐다본다, 대화를 해요. 매미가 울어도 아, 매미 디스코테이구나 생각을 하고. 그건 제 마음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마음이에요. 제 마음. 모든 것을 제가 의인화해서 대화를 합니다. 얘도 저는 사람으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리고 옷 입고 버릴 때는 그동안 고마웠다,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버리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얘네 잘 들어라. 잘 들어. 제가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귀가 열려 있어요. 귓구멍이 막혀 있으면은 평생 빼빠지게 그냥 뭐 해도 답이 안 돼요. 그리고 저는 부동산 이런 데서 설득을 안 해요. 부동산은 성향이에요. 이게 나름대로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제가 한마디 하면 알아들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생각은 뭐야? 역사도 그리고 생각을 한 거예요. 과거 지하철 들어왔을 때 떨어진 땅이 있었나? 이게 지금 부자들 있잖아요. 뭐 상수가 물려받지 않고 열심히 그 자기 뭐 해서 부자 된 사람들은 거의 99%가 부동산 샀어요. 좀 모아서 좀 생기면은 뭐 어디 사놓고 거의 100% 가까이 다 부자 됐어요. 부동산은 10년 20년 지나면 다 오르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제가 그래요. 누나 저 27년 28년 3, 4년 있으면 지하철 들어오면 그때 한 올라 무조건. 그리고 은행 본점이 선택한 곳이 오면은 야 그때까지 언제 기다리냐. 참 어이가 없어요. 그게 뭔 소리야. 지금 자기가 3, 4년밖에 못 산다는 얘기야. 지금 100세 200세를 산다는 시대에. 그런 때는 또 그렇게 계산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좀 느린 거 다 사. 아, 난 귀찮아. 아, 나 시간 없어. 바쁘다 귀찮다는 얘기 좀 그만 좀 해. 그거 다 운을 쫓아내는 행동이에요. 운이, 제가 어디 갔어? 이렇게 코끼리 이렇게 해서 막 이런 걸 액세서리 차는 걸 좋아해요. 어떤 책에서 보니까 운도 사람하고 똑같아. 이쁜 거, 단정한 옷차림, 웃는 얼굴을 좋아하지. 그렇잖아요. 운도 나와 똑같아요. 나와. 그래서 저한테 오피스텔을 막 사는 분들은 막 대여섯 개도 사고 뭐 두세 개 산 분은 많아요. 그분들 뭐 당장은, 부동산은 당장은 힘들어요. 진짜 알짜배기 부동산은 사고 한 5년 동안에 힘들어요. 그분들 전 많이 산 사람들은, 많이 산 두 개, 세 개 산 분들은 저한테 그냥 말 안 해요. 그걸 알아요. 그 이치를. 사자마자 그게 오르는 건, 투기 아파트 어떤 사람 사자마자 5억 벌었다고 그래요.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거 도박이에요. 안 좋아요. 한번 도박이 그러잖아요. 뭐 경륜경마 제가 옛날에, 지금은 안 치면은 사자마자 맞추면 바로 돈 따잖아요. 거기에 맞들이면 골치 아픕니다. 예. 부동산은 최소 5년 이상은 내가 마음고생한다. 아니면 이득 이문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저한테 온 거예요. 5년 이후 10년 이후는 완전 효자 중에 효자가 되는데 처음에는 별거 없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그 인생입니다. 그 인생 그
인생의 정의, 진리예요, 진리. 진리를 아셔야 돼요. 그게 저는 누나 청라 삼동 이거 좋아요. 사놓으세요 하면 말 듣고 사는 사람도 있고, 제가 얘기하면 니네 그렇게 좀 네가 다 사는 사람도 있고, 저는 오히려 사는 사람들이 두려워요. 왜냐면 도를 알잖아요. 뭔가를 아는 사람들, 저보다 또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거든. 알아듣는 거예요. 미래를 딱 인문학적으로 그린 사람들이에요. 내가 한마디 하면은 자기 집에 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분들은, 제가 아는 누나들은 다 노래방 이런 분들인데, 신랑한테나 누가 상의도 안 해요. 계약서 저한테 맡긴 사람 많아요. 나중에 주라고. 내가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면 나 욕먹는다고 샀다고. 기수 네가 갖고 있으라고.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야. 성인 분자야. 왜? 은행 본점 간 거 알거든. 자기가 아는 사람, 신랑이든 뭐 아들이든 내 친구든 그 누구도 은행 본점 집단 지성보다 똑똑한 사람 없다고 알거든.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1000명 중에 1명꼴 2명밖에 안 돼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 생각에서 알잖아요. 생각. 인문학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역사 들여다보고 관찰해보고. 제가 그 네이버 안 오는지 그래도 그래요. 일주일 정도 쉬어라. 하루 정도 쉬어라. 어디 자연 속에 시냇물 가서 한번 멍 때리고 생각해봐라. 그리고 왜, 봐봐요. 자기가 한 20년, 20년, 30년을 뼈 빠지게 일을 했어. 뭐 노가다를 하든 뭘 하든 일을 했는데 자기 형편이 안 나아졌으면은 자기가 살아온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자기 인맥이 잘못된 거고. 그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지금의 내가 된 게 살아온 방식, 내가 만나왔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또 계속 한다 이거. 생각 없이 나아질 줄 알고. 절대 100%안 나아져요. 100%. 왜? 사람이 그때는 젊기라도 했지만 지금 점점 가면 나이 먹잖아요. 세월 앞에 장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문자 글 보시라고 생각하고 제가 보내는 거예요. 나의 사명감, 소명이라 생각하고, 뭐, 왜냐면 제가 흥보터님 페인데 대화의 정석에서 이제 좋은 글이 나오면 보내드려요. 하루에 1000명한테 거의 매일 보내다시피 하는데, 누군가는 보면은 좋은 글이잖아요. 예. 보내요. 타인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왜 묻지 않고 듣지 않을까, 뭐 이런 내용이 있고, 뭐 어쨌든 이거 좋은 얘기. 내가 앞으로 이러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어. 난 당신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내용. 그거 어쨌든 아니야, 기분이 좀 풀렸고 악쓰다 보니까 또 아니 풀렸어요. 불안이 엄습해 올 때는 걸어라. 걷고, 아니면 가만히 불안이 왔다는 걸 인정하고 내 맘대로 해봐라. 그러면 불안은 떠나갑니다. 그리고 청라 삼동은 특히 분양가가 전쟁 나기 전에 분양가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자재값이 쌀 때, 지금 자재값이 한 몇 배 올랐습니다. 지금 청라 삼동을 똑같은 청라 삼동이 한 2억 정도 하는데 그 전쟁 나기 전이에요. 그걸 갖다가 지금 자재값으로 계산하면은 한 4억, 거의 더블이에요. 더블. 그것도 운입니다. 운. 근데 거기 할인 7호선 9호선 들어온 동네를 갖다 미쳤지.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제가 만약에 진짜로 내가 비즈니스에서 실패 않고 지금 신용 회복만 했으면 그거 다 샀어요. 한 열 몇 개 남은 거 100% 샀습니다. 제가 안 돼서 제 친척들한테 사라고 했더니 사는 사람도 있고 안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지 팔자예요. 지금까지 100% 확률, 지하철만 들어도 100% 오르는 데를 모자랐다 안 사고 어디 가서 또 고생해요. 형편 나아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디서 돈 벌면 땅을 사든 주식을 사든 해야 되는데 주식은 사지 마세요. 개인이 주식에 돈 딴다는 거 거의 불가능해요. 머리 아파. 아침에 너무 얘기해서 35분 감사했고요. 기분 좀 풀렸어요. 오늘 토요일인데 로또 복권, 이 영상을 보신 분들 로또 복권 1등 당첨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